단독 두운의 오타쿠 발표회. 내가 사랑했던 단일 시리즈 그 첫 번째 오랑고교 호스트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빛나는 주연들 속에서도 제가 찾아낸 보물 같은 단역들, 그 구절판을 이 오타쿠 발표회에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소녀들의 국룰 질문이 있죠. 오체누? 오랑고교 최애 누구? 입니다. 보통 모두가 타마키 그리고 히카루를 외칠 때 저는 코우지 양을 외쳤는데요. 이 대답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걔가 누군데였습니다. 코우지? 너 누군데? 걔가 누군데? 단 1화만 출연하고 호련히 사라져버려서 제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던 악덕 영예 같은 언니인데요. 이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1번, 극강의 비주얼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얼빠라고 해도 좋다, 이 비주얼에 설득을 안 당할 사람이 있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미숙해. 온갖 아는 척과 여유로운 척은 다 하는데 미숙해, 겁나 미숙해. 그리고 혼자 초조히 막 미쳐버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을 쟁취하지 못해 결국.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우님은 아주 유명한 망사랑 컬렉터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점이 아주 큰 차밍 포인트가 되어서 저의 최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카나코양 aka 이와케이입니다. 1화 케이가 코우지라면, 그러니까 1화에 코우지가 있다면 2화에는 카나코가 있죠. 일단 이 언니를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나 비주얼입니다. 코우지와 함께 궁극의 비주얼 단역을 맡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 언니도 미숙해. 본심 아닌 말을 하고 혼자 신의심을 알아. 근데 이거를 매일 반복해. 하지만 카나코가 저의 최애까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을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는 저의 최애가 될 수 없어요. 완벽한 서사를 갖춘 언니에게 저의 음침함이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최애는 될 수가 없다. 심지어 카나코는 가장 중요하죠. 모두의 유니콘이었던 바로 하루에 이술까지 쟁취한 정말 진정한 승리자, 정말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 때문에 구은이의 최애 자리로 들어가서 그녀의 행복을 망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다음 키워드는 연상 킬러입니다. 정말 작가님한테 무슨 생각으로 애를 저렇게 그려놨는지. 애초에 오랑교구 자체가 그림체가 사기라서 단역으로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까지 가난한 오타쿠들의 마음을 울리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그중 이 시로라는 친구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친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손의 재능이 보인다는 건데요. 자기 짱녀와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은 게 전부인 친구, 딱 싹이 보였죠. 신의 될 것 같은. 그래서 이 사극클럽에 찾아온 이유도 여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기보다는 단 한 여자, 한 짱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개구쟁이 타입 같은 것도 연습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피아노 연주의 그 친구와 아주 해피엔딩을 마주하는 뭐 그런 스토리인데, 아무튼 너무 귀엽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지켜줘야 되는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끼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이 가난한 오타쿠들아. 자, 다음은 이 썸네일만 보고 누군가는 실망을 했을 수 있는데 실망은 금물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의 정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큐야입니다. 로벨리아 학교를 견제하기 위해 저런 의상과 메이크업을 한 큐야고요. 하지만 제가 혹 했던 부분은 이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입니다. 진짜 찰나로 지나가는 장면인데 저 부채로 입을 가리고 있는 큐야. 누군가는 우스꽝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솔직히 가능했기 때문이죠. 무엇이 가능했는지는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제가 가능을 넘어서 초량에 더 크기는데 아무튼. 자, 다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풀빈 고양이상. 이 사람도 아마 초면이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그 오메이토 선배 있잖아요. 빛을 무서워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집에서 일을 하시는 메이드 분이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너무 귀엽죠. 아니, 오랑고교 내내 풀뱅의 고양이상이 안 나와요. 이분 빼고는. 진짜 귀한 거야. 심지어 저렇게 잘 어울린다? 귀한 거야. 그리고 저 머리에 있는 저 레이스를 뭐라 해? 머리띠? 헤어밴드? 저것조차 뭔가 고양이... 너무 모해어라나? 근데 저것조차 너무 고양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아무튼 저는 총 3번의 하트브레이크, 총 3번의 심쿵을 줬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첫인상에서 바로 마주했던 풀뱅입니다. 이때 저는 한번 심장이 뻑뻑해지고요. 이제 두 번째, 이분이 약간 자기 할 말만 하고 주변에서 듣든 말든 아니면 뭐라 반박을 하든 말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숨길 수 없는 모자란 사회성이 드러나는데 저는 이상소녀돼가지고 그것도 얌미하고 그냥 심쿵하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오타쿠입니다. 오타쿠기가 보면 되게 낭낭해요. 소녀 만화 같은 거를 널리 전파해가지고 하물며 이제 아가씨에게도 전파를 하거든요. 그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하는 거를 보면 오타쿠 같아요. 오타쿠기가 좀 낭낭한 게 그냥 딱 내 여자친구 같았다 해서 삼진 심쿵으로 입덕을 당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브인데요. 일단 첫인상은 그냥 모리 선배한테 고백하는 어떤 지나가는 단역 정도? 사실 저 반묶음이 너무 잘 어울려서 어머나 저 소녀는 누굴까 하고 호기심이 들긴 했어요. 근데 세상에 잘했나봐. 근데 울먹울먹거리는 게 너무 예쁘긴 하지만 어쨌든 울지마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저한테 어떤 이 친구한테 더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어쨌든 이 소녀한테 더 깊이 빠질 포인트 같은 건 없었는데 뚜벅순 들어옵니다. 이 사극클럽에 어떤 던트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지? 하고 이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로맨스 헤테로의 정석일 것 같은 이 소녀는 한이 선배와 모리 선배의 어떤 깊은 관계성을 맛보고 나서는 깨달음 얻습니다. 깨닫다.
사실 내가 모리선배를 최애로 뒀던 거는 이성애가 아닌 약간 아이돌로서 좋아하는 거였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멤버들끼리의 관계성이 보이면 그게 너무나도 달콤하잖아요. 이렇게 오랑국에 있는 모든 오타쿠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렌게가 옆에 나타나서 당신도 새로운 세계 문을 떠나보군요 하고 제 이소녀를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모리 선배를 짝사랑하는 것보단 모리 선배와 한이 선배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는 게 더 흥미롭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소녀를 환영한다는 느낌에서 뉴비를 환영하는 어떤 고인물의 입장에서 이 소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단역은 아니죠. 히카루랑 카오루 어린 시절인데 애니메이션에는 이 비주얼이 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역 시리즈에 끼워넣긴 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히카루 카오루의 모습은 이 장면이거든요. 제가 이때도 무슨 생각으로 얘를 저렇게 그려놨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너무 귀엽잖아. 끼고 싶어.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사랑의 향연인 게 일단 이 두 친구한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쯤 어머 네 그렇게 또다시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는데요. 이분은 그 방금 보여드린 어린 시절의 히카루 카오루의 유모 누나인데 앞서 보여드린 코우지 양이 단 1화 만에 사라져서 최애를 그 슬퍼하던 도중에 만난 코우지 양과의 시련으로 힘들어하던 세계 또다시 이제 궁극의 비주얼이 찾아온 거죠. 이 장면을 보십시오. 금고를 털고 있잖아. 집을 나가고 있잖아. 이 언니가 지금 도둑들을 다 말아준다니까. 하지만 늘상 그랬듯이 아주 빠르게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히카루와 카오루가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했던 누나는 그 말을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죠. 이때 가장 슬픈 건 저였습니다. 히카루 카오루가 아니었다고, 바로 나였다고. 근데 확실히 제가 약간 이런 쿨한 미니한테 좀 약한 것 같아요. 방금 깨달은 거 아니에요? 평생 잘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봤어. 네, 이제 구절판의 마지막 키워드가 되는 주식이죠. 일단 이 소년을 설명하려면 이 친구가 필요합니다. 카사노다라는 애인데 어떤 조직의 도련님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 도련님을 무서워해요. 단 이 소년만 빼고요. 천둥과 날조가 좀 들어있긴 한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지금 얘네 둘이 이렇게 짧은 에피소드에서 다뤄지고 사라져야 되는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봐봐요. 진짜 얘네들의 서사가 미쳤어요. 일단 이 친구는 이미 도련님입니다. 조직 가문의 도련님이에요. 근데 가문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 소신으로 집을 나온 거야. 도련님이 모든 그 편안과 부귀영화를 냅두고 나온 거야. 근데 하필 또 비가 와. 그날 마주치는 게 지금 성기는 이 도련님이야. 사실 이 도련님이 비주얼만 좀 세 보이지 좀 착한 상결례 프리 빠꾸상의 표본이거든요. 비주얼만 약간 바삭하고 속은 아주 촉촉한 사람이 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모를 이제 바로 눈치채고 각인된 거죠.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각인이 된 거죠. 분이 나의 도련님이구나 하고 이제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그 조직 같은 거 다 버리고 나는 그냥 도련님이 조직에 뼈를 묻겠다 하고 평생을 맹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콩달콩을 지냅니다. 참고로 지금 카사노다가 쓰고 있는 건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직의 도련님이 집을 나와서 또 다른 도련님의 부하가 된 이 이야기 이거 아니 요즘 BL 만화도 이렇게 그리면 욕먹어요. 너무 클리셰라고. 아니 이 비주얼 서사를 한 번 더 우려먹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건 되는 주식인데? 이건 된다고. 진짜 내가 보장한다고.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오랑곡의 단역 시리즈 구절판 소개였습니다. 사실 전 친구도 오늘 오타쿠를 가지고 오타쿠 발표를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라도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반응이 좋으면 다음 시리즈를 또 말하겠습니다. 바이!